이번 강의는 챕터 세 번째 도형 및 제목 작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기에 보면은 출력 형태로 4행에서 14행까지 표가 나와 있고요. 그 위에 1, 2, 3행, 여기에 도형과 결제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 강의 챕터 2에서 작성한 파일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브록 파일에 제공되는 문제 파일 있죠? 챕터 3.xlsx 이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 불러올 때 제한된 보기로 편집 사용 이게 나타나면 그냥 이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화면 여러분이 조금 보기 편하게 화면을 좀 확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현재 1, 2, 3행 높이는 조금 작게 되어 있죠. 이 1, 2, 3행은 행 머리글을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안에서 행 머리글의 테두리를 잡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괄호 안에 숫자 한 27에서 30 그 정도로만 키워주세요. 이렇게 조금 키워주는 이유는 도형 안에 글자가 조금 큰 글자로 입력되기 때문이에요. 문제지에서 이제 조건을 봐주세요. 조건에는 제목에 대한 것, 그리고 임의의 셀에 결제란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먼저 도형에 대해서는 도형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도형이 있는 삽입으로 가주세요. 삽입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 써 있죠? 이걸 열어주세요.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도형과 아래쪽에 그룹별로 도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형 중에 사각형 여기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각각의 도형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각형 잘린 위쪽 모서리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는데요.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너비는 도형의 오른쪽이 어느 열에 걸쳐 있는지 이렇게 대충 맞춰주면 되겠죠. 도형에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테두리에 핸들이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크기 조절할 수 있는데요. 노란색 핸들도 여기에는 두 개가 보이고 있죠. 노란색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도 변경을 해보면 위쪽만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절이 필요하다면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절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만 노란색 핸들 갖고 조절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노란색 핸들까지는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형을 처음 만들 때는 자동으로 이 안에 커서가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는 도형을 만든 후에 크기 조절했기 때문에 커서가 사라져 있죠.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 처음 만들었을 때도 도형이 커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입력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여기에서 텍스트 편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커서 깜빡이게 한 후에 작성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도형 안에 글자를 입력한 후에 블럭 설정하고 글꼴 수정해도 되는데요. 제목에 지시되어 있는 도형에 대한 설정부터 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먼저 입력해 놓고요.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커서는 사라져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림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형 서식이라는 게 나타났죠.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가 있습니다. 도형 효과를 눌러보면 그림자 반사 네온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자로 가주세요. 여기도 이제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림자로 봤을 때도 그림자가 어느 쪽 방향으로 나타나 있는지 보이죠? 그래서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가 오른쪽으로만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름이 오프셋 오른쪽 나타납니다. 글자에 대한 글꼴, 글자 크기 수정은 글자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고 지정해도 되는데요. 바로 위에 나타나는 여기에서 지정해도 되고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 여기에서 지정해도 돼요. 여러분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글꼴 이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찾아 선택해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글꼴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거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하는데요. 이렇게 목록 찾아 선택해도 되고요. 글자를 직접 24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옆에 가위에 위쪽으로 꺽쇠 펴시는 거 있죠? 글자 크기 크게 이걸로 글자 크기를 조절해도 됩니다. 가장 빠르게 하는 거는 이렇게 찾거나 글자 크기 직접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는 거겠죠. 그리고 도형의 글자 기본색은 흰색이 되어 있습니다. 도형의 기본 색상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자동을 누르면 이렇게 검은 글자로 변경되는데요. 테마색에서 검정을 이렇게 지정을 해도 글자 색이 검정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굵게 속성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채우기 색 지정해야 되는데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상으로 노랑을 지정해도 되고요. 그냥 홈 탭 여기에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글꼴의 바로 위에 있는 채우기 이 메뉴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는 도형 안에서 수평으로 봤을 때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수직으로 살짝 위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정렬도 가운데 맞춤으로 해야 되는데요. 맞춤에 위에 써 있는 것 이거 있죠?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그 위에 여기는 수직 정렬로 가운데 맞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색상이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 노랑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출제되어 있는 제목의 채우기 색상 어떤 건지 정확히 확인하고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임의의 셀에 결제란 작성하는 거 하도록 할게요. 임의의 셀이라는 거는 현재 사용한 셀 이것과 겹치지 않는 셀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교재에서는 L16셀에 이렇게 커서를 놓고 작업하라고 했죠. 여기에 작업해도 되고요. 겹치지 않는 다른 셀에 놓고 작업해도 상관없습니다. 출제되어 있는 결제란을 보면은 사열 2행으로 표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결제 써 있는 것은 두 행이 합쳐진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16에서 L17 이렇게 두 개 행을 같이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에 결제를 입력해 주는데요. 두 줄에 걸쳐서 결제라고 입력하는 것, 저희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결 입력하고 Alt Enter 키 누른 다음에 재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교재 설명하는 것처럼 홈 탭에 맞춤에 방향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준 다음에 새로 쓰기 이렇게 눌러주고 이 셀에 결제라고 그냥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로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편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해주세요. 이제 결제에 결 써있는 옆에 M16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3개 셀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담당, 팀장, 대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담당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옆으로 이동하죠. 팀장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고 대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 셀에서 아래쪽 비어있는 이 셀 있죠? 여기는 사인이나 도장을 찍는 곳이니까요. 여기는 현재 제 거는 17행이죠. 여기를 이렇게 조금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표처럼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홈 탭에서 우선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홈 탭에 글꼴에서 테두리 열어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셀이 아닌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 거예요. 홈 탭에 클립보드의 위에 복사라는 거 있죠? 오른쪽에 꺽쇠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그러면 대화 상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모양의 화면에 표시된 대로 이게 체크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 형식은 그림 되어 있는 상태, 그냥 바로 확인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미 그림으로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야 되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화면이 조금 다르게 보이고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위치 이동이 가능하죠? 현재 이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와 세로 크기를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위치를 미세하게 조절이 필요하다면 마우스로 하지 말고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 키 누르면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림은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 이메일 셀에 지정한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딜리트를 눌러도 표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딜리트 키로 지우지 말고요. 열머리글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모두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높이 조절한 거 있죠. 이거 그냥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거 지우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해서 행도 삭제를 해주세요. 이제 교재에서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들 있죠.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현재 배웠던 제목과 이메일 셀의 결제란 작성하는 거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설명했던 것 기억하면서 풀어보세요. 풀이는 따로 없습니다. 정답 파일만 제공이 되니까요. 작성한 후에 그걸 비교를 해보세요.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챕터로 가서 공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챕터 4의 함수 첫 번째 것 날짜 함수, 문자, 반환 함수, 조건 함수 그렇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파일은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해서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 두도록 하세요. 이제 챕터 4 공부를 하기 위해서
브록 파일에서 챕터 4.xlsx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편집 사용 이거 눌러주세요. 현재는 각 함수에 대해서만 공부하기 위해서 출제되어 있는 문제의 표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출제되는 표는 챕터 3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문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함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이제 문제의 조건을 봐주세요. 1에서 5번까지 그렇게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1에서 6번까지 출제가 될 거예요. 문제지에서는 비어있는 셀에 각각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괄호 문자 써 있고요. 그리고 사용할 데이터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실제 시험지에서도 함수식을 입력하는 곳에는 괄호 문자로 1, 2, 3, 4, 5, 6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괄호 숫자가 써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수식을 직접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 숫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 써 있는 여기 셀, 여기는 동일한 함수식을 지정하는데요. 첫 번째로 1번 예약일에 대한 것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 예약일 이렇게 써 있죠. 옆에 디얼은 예약 요일이니까 예약 요일을 구하는 수식을 여기다 작성하겠죠. 예약일에 대한 수식 어떻게 작성하냐? 문제지 조건에 자세하게 서술형으로 써 있습니다. 괄호 안에 예 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라는 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배우는 산수나 수학에서 일반적인 수식은 수식이 왼쪽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퀄 해서 결과값이 오른쪽에 나타나죠. 그래서 예로 본다면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엑셀에서 수식은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왼쪽에 나타나고요. 이퀄 한 다음에 수식이 나타나는데요. 예로 본다면은 3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 더하기 2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는 이거는 2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요. 0 더하기 3이 될 수도 있고 3 더하기 0이 될 수도 있겠죠. 엑셀에서는 수식을 함수 또는 함수식이라고 부르는데요. 함수를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는 문제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함수만을 사용을 해서 결과값을 나타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값이 나타나는 셀은 수식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결과값이 나타날 곳은 여기 셀이기 때문에 따로 입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셀에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으면 여기에다 동일하게 같은 수식을 지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직접 그냥 이퀄 먼저 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해도 되고요. 바로 위에 수식 입력줄로 가서 여기에서 이퀄 한 다음에 입력해도 돼요. 어느 거라든 상관없는데 저는 여러분이 한 곳 여기 바로 볼 수 있도록 수식 입력줄을 사용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도록 할게요. 화면은 조금 더 키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우선 블록 설정 이렇게 저처럼 해놓은 거 맞죠? 그러면 먼저 이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지에서 조건을 봐줘야 합니다. 예약일을 구하는 함수는 데이트 함수, 이거는 며칠이냐 그걸 구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mid라고 되어 있는데요. mid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간에 글자를 구하는 함수가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약일을 구하는 수식은 어떻게 만드냐? 조건에 보면은 두 번째부터 두 글자를 월로,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일로 하는 2024년의 날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표에서 날짜가 써 있는 곳은 여기 따로 없죠. 그래서 2024년은 나중에 직접 입력할 건데요. 그거는 먼저 데이트 함수에서 입력해야 되는지 미드에서 입력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우선 미드 함수가 어떤 기능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문제지에서 여러분이 예약일을 구하는 수식 설명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예약 코드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날짜를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두 번째부터 두 글자, 네 번째부터 두 글자 이것을 구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부터 두 글자를 구하고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구해서 이 숫자에 해당하는 날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미드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미드 함수라는 거를 두 번째부터 두 글자, 네 번째부터 두 글자 이렇게 두 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미드 함수 예약 코드에 두 번째부터 두 글자 구하는 것 해보도록 할게요. B열에 예약 코드가 써 있는데요. B의 5열에 보면은 두 번째부터면은 A0, 0 여기에서부터 두 글자니까 05가 되겠죠. 6행에서는 두 번째부터 두 글자면 04고요. 7행에서는 07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먼저 미드 함수를 쓰는데요.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mid라고 입력하고요. 탭키 누르면 바로 이렇게 여는 괄호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mid 함수에서 그 안에 텍스트, 스타트 넘버, 넘버, 캐릭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각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죠. 이거는 인수라고 합니다. 함수의 인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왼쪽에 fx라고 써 있는 거 있죠. 함수 삽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 삽입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미드 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아랫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열의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준다. 돌려준다는 것은 수식이 써 있는 이 셀의 값을 나타내 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 equal에서 아무 값도 나타나 있지 않죠. 미드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봐도 이렇게 텍스트, 두 번째는 스타트 넘, 세 번째는 넘 캐릭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텍스트에 이렇게 커서를 놓고 보면 아래쪽에 이 텍스트 인수는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줄 문자들이 포함된 문자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오행에 예약 코드가 써 있는 열을 선택해 주면 돼요. 여기다 직접 B열의 오행에서 BO 입력해도 되는데요. 그냥 BO를 여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BO의 값이 A0525다.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인수인 스타트 넘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돌려줄 문자열, 현재 A0525 이 값에서 첫 번째 문자의 위치 이걸 나타내라고 했죠. 저희 문제지에서는 예약 코드의 두 번째부터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자부터 해서 숫자 2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0 두 번째 0이죠. 0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아직 아래쪽에는 추가적인 인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값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넘버 캐릭터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인수는 텍스트에서 텍스트 A0525죠. 여기에서 돌려줄 문자의 개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문제지 다시 조건 보면은 예약 코드의 두 번째부터 두 글자 이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글자니까 여기도 숫자 2를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식을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수식 입력줄에도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미드 함수 문자열의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주는 함수인데요. 예약 코드 BO 셀에 있는 데이터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 두 번째 글자 이것을 구해라. 이렇게 내용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냥 확인을 눌러볼까요? 확인을 누르면 현재 하얀색으로 되어 있던 이 셀만 0, 5 이렇게 나타나죠. 만약에 여기에서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 확인을 누를 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확인을 누르면 현재 블록 설정되어 있는 셀에 동일하게 수식이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수식의 값이 조금씩 바뀌어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는 C5는 B5셀을 가지고서 미드 함수를 구하기 때문에 0, 5가 나타났죠. C6은 자동으로 B5가 아닌 B6으로 행이 아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약 코드도 B6의 값을 가지고 0, 4라고 출력을 하는 것이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C12행도 보면은 B12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B12에 있는 B0305에서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 두 개 글자를 출력해서 03, 이 값이 C12행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블록 설정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이 셀만 제대로 입력하면 컨트롤 엔터키 눌러서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아니고 이렇게 입력한 후에 수식 입력줄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죠. 닫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 자동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에 수식이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드 함수 두 개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미드 함수로 예약 코드 두 번째부터 두 글자 월로 지정하는 것 이게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약 코드의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구하는 것 다시 한번 써야겠죠. 그러면 미드 함수 이건 잠깐 잘라내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ESC 키 누르고요. 다시 다른 쪽에다 잠깐 붙여넣기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여기 블록 설정 이렇게 해놓고요. 미드 함수 이 값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예약 코드의 네 번째 글자부터 두 개 글자 구해야 되니까 이 세 개 인수 중에 어느 걸 변경하면 될까요? 시작 위치를 지정하는 두 번째 인수 스타트 넘만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4로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B5셀에 있는 A0525에서 네 번째 글자, 그러면 A052, 2가 되겠죠. 그러면 25를 구하도록 세 번째 인수 넘버 캐릭터에서 숫자 2를 입력해 놓았으니까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도 엔터키나 컨트롤 엔터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두 변경된 거 보이죠? 그러면 미드 함수 두 번째 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잘라내기를 해놓고요. 키보드에서 ESC 눌러주고 아래쪽에다 여기다 잠깐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시 블록 설정해 주고요. 이제 문제지 다시 보면은 방금 미드 함수로 구한 이 두 개를 가지고 2024년의 날짜를 데이트 함수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트 함수를 또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 데이트라고 입력하고 탭키 또는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첫 번째 인수는 이어 연에 해당하죠. 두 번째 인수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month, 달, 그리고 세 번째는 day, 일 이렇게 연, 월, 일 순으로 인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드 함수를 구한 거에는 2024년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그리고 문제지에서는 2024년의 날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직접 2024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눌러줄게요. 다음으로 month를 구해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저희가 첫 번째 구한 함수 있죠?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미드 함수 입력하고요. 여는 괄호 BO 그리고 콤마 2, 닫는 괄호까지 입력을 해주면 month까지 입력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도 month가 굵은 글자로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콤마를 누르면 day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잘라내기 한 mid 함수 있죠. 아래쪽에 보이니까요. 이거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mid 그리고 여는 괄호 그 다음에 bo, 4, 2까지 이렇게 인수 3개 입력하고 닫는 괄호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현재 데이트 함수에서 여는 괄호를 했죠. 그러니까 이 닫는 괄호 이걸 입력을 해줘야 돼요. 아래쪽에 보이는 거에서도 day 뒤에 닫는 괄호가 보이죠. 그래서 닫는 괄호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함수 입력 끝이 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엔터 키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5행에서부터 12행까지 C열의 데이터가 모두 날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의 형식은 따로 변경할 필요 없이요. 자동으로 날짜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거 보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해 놓고 데이트 함수 이거를 직접 입력하는 것 저희는 방금 전에 했는데요. 이거를 함수 인수 대화상자를 사용해서 입력한다. 그러면요. 여는 괄호까지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FX 눌러서 함수 인수 열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이어에는 방금 전에 입력한 것처럼 연도 2024라고 입력해 놓으세요. 두 번째 인수 month에 여기 가져다 놓고요. 여기는 아래쪽에 해당 연도의 달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1에서 12까지의 숫자 여기는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죠. 아래쪽에 사용했던 것 이걸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가져오려면 이렇게 클릭했을 땐 이 셀의 이름이 나타나니까요. 여기는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mid 여는 괄호 bo, 2, 2 닫는 괄호까지 이 함수를 이렇게 입력해주면 수식에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값은 현재 5행이니까 5행의 예약 코드에서 05 이 값이 이렇게 5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수 day에서는 동일하죠? 그냥 이거 한번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두 번째 인수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4로 입력하고 하면은 25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컨트롤 엔터키나 확인, 컨트롤 확인을 이렇게 눌러주면 자동으로 값이 변경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괄호 옆에서 이렇게 놨을 때 FX 누르면 데이트에 대한 함수 인수가 나타났죠. 이 상태에서 mid에 대한 함수 인수를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mid 함수의 여는 괄호 여기다 컷을 놓고요. 그리고 FX 눌러서 보면은 mid 함수 두 번째 거에 대한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역시 이렇게 컷을 놓고 FX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트 함수에서 여는 괄호 했었죠.
이 끝에 여는 괄호 안 해주면 안 돼요. 닫는 괄호와 여는 괄호 동일하게 개수 확인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키 눌러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타난다면 이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아니요를 눌러주고요. 우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 수식 입력줄의 내용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두 줄로 이렇게 입력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닫는 괄호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아래에 있던 게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을 저처럼 이렇게 키우는 거는 이 수식 입력줄의 아래 테두리 여기 가서 이렇게 조절하면 수식 입력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렇게 입력했던 건 필요 없으니까 꼭 지워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설명 끝이 났는데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 함수를 다시 한번 보고 미드 함수를 한번 그대로 서술형으로 읽어보고요. 그리고 데이트 함수도 서술형으로 읽어보고 그리고 조건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읽는 서술형으로 읽는 게 조건의 말과 동일한지 그렇게 검토를 해보면서 반복 연습을 해주면 돼요. 처음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면 우선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수준에서 넘어가세요. 이 함수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어로 아침 인사, 굿모닝, 처음에 굿 이거 모르고 모닝 모르고 하지만 굿모닝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저희는 굿모닝이 아침 인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나중에 함수는 자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알게 되니까요. 우선 모른다면 다음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반복 연습만 계속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2024 같은 경우에 큰 따옴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을 직접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2열에서 그냥 엔터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른 행과 틀리게 여기 왼쪽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보통 일치하지 않는 수식이니까 오류 무시를 해도 되지만 결과값이 동일하니까 무시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 게 맞지는 않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거 찾아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오류 표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도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4 같은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는 큰 따옴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D열의 5행에서 12행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예약 요일에 대한 것은 조건을 보면은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약일의 요일을 구하는데 choose 함수, weekday 함수 이 두 개 함수를 구하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서술 내용은 아주 짧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로 한글로 세 글자 월요일, 일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세 글자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oose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어느 걸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싶으면은 각각 써보면 되는데요. 그 기능이 뭔지를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연습하니까 choose 함수, weekday 함수 이게 어떤 기능하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입력을 해서 보도록 하세요. 먼저 choose 함수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는 여기까지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여는 괄호까지 나타나죠. FX 눌러서 함수, 인수 열어보세요. 설명 나오죠?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클릭해 보면은 각각의 값이 여기는 value가 1, 2, 3, 4 계속 추가되는데 이 값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떤 건지 이해를 간단하게라도 해줘야 되고요. 현재 봤을 때는 이 index num 이 조건에 맞춰서 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예약일에 써있는 이 날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choose 함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는 weekday 함수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equal 입력하고 week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weekday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fx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선 먼저 설명 나오죠.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수는 시리얼 넘버라고 나오는데요. 커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날짜를 나타내는 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날짜가 어디에 나와 있죠? C5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커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C5를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날짜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45437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리턴 타입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선 리턴 타입은 결과값의 유형을 결정하는 수 1, 2 또는 3을 입력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총 7가지죠. 일요일을 1로 나타내고 토요일을 7로 나타내는 유형, 이거는 값을 1 입력하면 되고요. 월요일을 주의 처음, 그리고 일요일을 주의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숫자 2를 리턴 타입에 입력해라. 그리고 월요일을 0, 일요일은 6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유형을 3을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면 수식 입력줄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나죠. 제가 리턴 타입을 1로 입력했기 때문에 일요일은 1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2로 입력했다면 월요일이 1에 해당하죠. 일요일은 7이 되고요. 이거 중요한데요. 어떤 걸 입력할 건지 리턴 타입 뭘로 했는지 기억하고 그대로 작성을 해야 돼요. 저희는 1로 입력해 놓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컨트롤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각각 7, 2, 1, 4, 5, 4, 7, 3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1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거는 일요일에 해당하겠죠. 2가 써있는 2024년 4월 1일은 화요일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추주 함수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weekday 함수 이거는 equal 제외하고 이것만 블록 설정해서 잘라내기 해놓고 다시 이제 추주 함수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이 되어 있는 그대로 작업하면 돼요. 먼저 추주 다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입력하고 탭키 누를게요. 여는 괄호 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입력해도 되고 FX 눌러도 되는데요. 먼저 함수 인수 대화상자 사용하는 거로 해보도록 할게요. 추주함수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인덱스 넘이죠. 첫 번째 인수는 골라낼 인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죠? 저희가 방금 복사했던 weekday 이 함수를 붙여넣기 해주고 보세요. 그러면은 현재 D5에 7이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값이 7 이렇게 제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인덱스 넘은 7을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value 1, 여기는 인덱스 넘이 1이면 value 1에 입력한 내용이 나타내라.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데요. weekday에서 리턴 타입을 1로 지정했기 때문에 일요일이 1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일요일을 한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클릭하거나 탭키 눌러서 이동하면 자동으로 일요일 앞에 따옴표가 나타납니다. 사칙 연산하는 숫자는 따옴표가 필요 없지만 연산이 안 되는 일반적인 글자는 앞뒤에 이렇게 따옴표를 입력해 줍니다. 수식 입력줄에 직접 이렇게 하나씩 입력할 때는 따옴표까지 모두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함수 인수에서는 따옴표 필요 없이 그냥 각각 요일만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위크데이에서 숫자가 2가 되는 경우에 D6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는 일요일 다음이니까 월요일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월요일이라고 입력해 주고요. 다음 value 3은 당연히 화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세 글자로 요일을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토요일까지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 value 8 나타나는데요. 더 이상 여기는 입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도 괄호가 이렇게 닫는 거로 끝이 나 있습니다. 여기는 비어있는 상태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value 1에서 value 7까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입력한 후에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토요일, 월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weekday 함수에서 return 타입의 값을 1이 아닌 2로 입력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weekday 함수 여는 괄호 뒤에 커서 놓고 FX 눌러볼게요. 여기 return 타입 여기에 커서 놓고 보면은 아래쪽에 설명 나왔었죠. 숫자가 1이 아닌 2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월요일이 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2로 입력한다면 첫 번째 입력하는 거는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바꾸고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는 일요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경해야지 월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는 여기 리턴 타입을 1로 해놓고요.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방금 1 입력하니까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입력한 상태로 그대로 일요일, 월요일 이대로 할 거예요. 제가 방금 이 내용을 바꿨지만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으면 이미 입력했던 수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취소를 누르거나 키보드에서 ESC키를 눌러버리세요. 그러면 다시 값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제대로 입력된 거로 나타나 있죠. 추주와 위크데이 함수 사용하는 거는 되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에서 이걸 1로 사용하는지 2로 사용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추주 함수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예약 코드와 예약일 구하는 함수 두 가지를 배웠는데 교재에 보면은 각각 함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각각 데이트 함수, 미드 함수, 그리고 추주 함수, 그리고 위크데이 함수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열너비가 좁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충분히 글자들이 보이도록 열너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론 예약월 구할 건데요. 이 5에서 이 12까지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날짜에 관련한 함수로는 month, year, day, today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함수들은 나중에 다시 또 나올 테니까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 돼요. 이번 문제에서는 예약월을 구하는데 예약일에 월을 추출해서 월을 붙이시오 이렇게 나타나죠. 예약일이 써 있는 곳은 이번에도 C열이죠. C5에서부터 C12행까지 각각 행에 해당하는 예약월을 구하면 되는데요. 예약월이라면 5행은 5월, 그리고 6행은 4월, 12행은 3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앞에 0이 써 있는데 0 빼고 그냥 5월 이렇게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예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를 month 함수와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함수에서 연산자라는 게 또 새로 나왔죠. 연산자라는 게 어떤 기능하는지 그걸 또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함수를 한 개밖에 없으니까 바로 equal 입력한 다음에 month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세요. 그리고 fx 눌러주세요. 자, 이번엔 month에서는 1월에서 12월 사이의 숫자로 해당 월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수 하나밖에 없죠. 시리얼 넘버에 5라고 입력하면 숫자 5 결과값 이렇게 나타나고 month의 최종 결과값은 1 이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저희는 여기에다 직접 월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예약일에 써 있는 이 날짜에서 월을 자동으로 추출해야 돼요. 함수가 month 함수기 때문에 날짜로 써 있는 여기에서 자동으로 월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 넘버에는 인수로 5열에서 예약일 써 있는 C5 이 셀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해당 최종 값은 5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C5가 아닌 12행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C12를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는 3월 숫자 3 이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행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C5를 클릭을 해놓고 그리고 컨트롤 엔터 키나 컨트롤 마우스 클릭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만 하면은 문제지의 조건에 아직 지정 안 된 게 있죠. 이 숫자 뒤에다 월 이렇게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 이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닫는 괄호 뒤에다 이제 연산자를 사용할 거예요. AND 연산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앞에 써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서로 붙여서 나타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낼 글자는 숫자가 아닌 한글 그냥 월이죠. 계산되지 않는 글자니까요. 이거는 큰 따옴표를 같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큰 따옴표 입력해주고 월 입력 큰 따옴표 닫는 것 이렇게 해줘야지 결과값으로 5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래쪽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니까요. 컨트롤 엔터키나 FX 왼쪽에 있는 입력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눌러주면 돼요. 5월, 4월, 7월, 12월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접수처 F열에 5행에서 12행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접수처에서 수식, 설명 다시 나오는데요. 다시 설명이 길어졌죠. 설명이 긴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나의 문장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문장을 조금씩 끊어서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편하죠.
이번 접수처의 내용도 끊어서 설명을 보면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약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본부, B이면 지경, 그 외에는 대리점을 구하시오. 함수는 if 함수, left 함수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다시 잘 보면요. 첫 번째로 끊어야 되는 부분, 예약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본부를 출력. 여기까지 한번 끊고요. 다시 B이면 지경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다시 이렇게 읽으세요. 예약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지경. 다시 그 뒤에 있는 것, 예약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와 B가 아닌 경우에는 대리점으로 출력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영어에서 if는 만약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무엇인 경우에 내가 어떻게 했겠지?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함수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if 함수 그리고 left 함수 같이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left 함수는 첫 번째 글자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예약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인지 B인지 아닌지 그걸 구하는데요. 예약 코드 써 있는 이 각각을 보세요. 그러면 A, B, A, C, C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A와 B, C 이거 중에 어떤 값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본부, 지경, 대리점 이렇게 F열의 각각 셀의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left 함수 그냥 보기만 할게요. 먼저 equal하고 left 함수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fx 눌러주면 되는데요. 단축키로 Ctrl A를 눌러도 바로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left 함수에 대한 뜻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인수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텍스트 인수는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 문자열이 들어있는 셀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접수처 첫 번째 것, 오행에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셀 어디죠? 예약 코드에서 구해야 되죠? 그래서 B5를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값은 A0525인데요. 첫 번째 글자 A라고 나타나 있는데 아래쪽에 한번 클릭하고 볼게요. 넘버 캐릭터는 왼쪽에서부터 추출할 문자를 지정하는데요. 생략하면 2를 입력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식 여기에 보면은 left 연음괄호 BO 이렇게 그냥 닫아도 되고요. 여기다가 숫자 1 입력해서 left 연음괄호 BO, 1 이렇게 인수 두 개를 다 입력해도 동일해요. 시험에서 인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여기 1 이렇게 입력해도 동일한 함수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작업으로 채점할 때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답 파일 비교하는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감점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작업 채점에서는 감점 이거 아니다. 다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럼 우선 이 상태로 넘버 캐릭터까지 입력해 놓고 그리고 컨트롤 마우스 클릭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출력이 되어 나타나죠. left 이 함수는 선택해서 잘라내기를 해놓으세요. 이제 left 함수로 구한 A냐 B냐 그 외 글자냐 이거에 따라서 한글로 각 셀에 A, B, C가 아닌 본부, 지경, 대리점 이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if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if 함수의 가장 간단한 사용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참이면 본부를 출력, 조건이 거짓이면 지경을 출력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if 함수 먼저 쓰고 조건 여기에다는 left 함수로 구한 값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left 함수 사용하겠죠. 그리고 여기 참일 때 여기에는 이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출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거짓일 때 여기에는 큰 따옴표 지경 큰 따옴표 이것을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본부와 지경은 구하는데 대리점에 대한 것 여기선 출력 못하겠죠. 그래서 거짓일 때 여기에는 다시 한번 if 함수를 한 번 더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일 때는 본부 그리고 조건이 거짓일 때는 지경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경이 아닌 경우에는 또 대리점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if 함수에서 다시 여기 조건이 left 함수의 구한 값이 B인 경우에 지경인 경우에 참일 때 여기에는 지경을 써주고 거짓일 때 여기는 그 외에는 대리점으로 구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대리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잘 이해 안 될 텐데요. 다시 if 함수 여기 수식 입력줄에 직접 입력하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할 때 첫 번째로는 로지컬 테스트라고 인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이라고 했고요. 조건은 첫 번째 글자가 뭐냐 이거죠. 이거는 레프트 함수로 구했죠. 붙여넣기로 레프트 함수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오행에서는 값이 A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value if true. 이거는 위의 조건이 참일 때 이때는 조건에 써있는 첫 번째 내용이죠. 본부 입력해주면 돼요. 본부를 그냥 이렇게 본부라고만 입력해도 되고요. 큰 따옴표 직접 입력하면서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런데 그냥 함수 인수 대하상자에서는 본부라고만 입력하고 다른 셀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거짓일 때 값이 아직 지정을 안 했죠. 그런데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현재 로지컬 테스트 A 그냥 이렇게만 나왔죠. B5의 값이 A냐 B냐 이걸 묻지 않고요. 그냥 B5의 값이 A다 이렇게만 조건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결과값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돼요. 레프트 함수 뒤에 조건을 지정하는데요. A가 A냐 이거를 그냥 직접 써주면 돼요. 그래서 equal 큰 따옴표 대문자 A 소문자 말고요. 대문자 A 큰 따옴표 이렇게 했을 때 이 로지컬 테스트 이 조건 값이 true 참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A이니까 본부의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조건의 값이 거짓일 때 그냥 그 외에는 대리점 이거는 제외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지경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다른 곳 가면 큰 따옴표 나타나죠. 자, A인 경우에는 조건의 값이 A이기 때문에 값이 본부가 나타나지 지경이 나타나지 않죠. 만약에 B5가 아닌 B가 나타나는 B6으로 지정했다. 조건에 이렇게 지정하면 B와 A가 같으냐. 그런 경우에 false가 되죠. 거짓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값이 지경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 마우스 확인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본부 지경 이렇게만 나타나고 있고요. 예약 코드 첫 번째 글자가 시인 8행과 9행 여기도 그냥 지경으로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if 함수를 여기서 한번 거짓일 때 여기에서 한번 더 써줘야 합니다. 그러면 if 함수 다시 한번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는 괄호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조건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레프트 함수 한번 더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거 이제 조건으로 바꿔야 되죠. equal 이번에는 큰 따옴표에서 앞에 A는 했으니까요. 이번엔 B를 입력해주면 돼요. 대문자 B 큰 따옴표. 그러면 B5의 값이 B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의 값을 다시 한번 입력해주면 되죠. 콤마를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 if문의 값이 조건이 참이냐 참인 경우에는 지경이 나오면 되겠죠. 큰 따옴표 지경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콤마 다시 한번 두 번째 if문의 값이 거짓이냐 그런 경우는 그 외에는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큰 따옴표 대리점 큰 따옴표 닫는 것 그리고 닫는 괄호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현재 닫는 괄호 두 번째 if문에 대해서는 아직 닫는 괄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닫는 괄호 이렇게 입력해주고 마지막에 닫는 괄호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죠. 그래서 아래쪽에도 더 이상 이렇게 if문에 해당하는 괄호 입력하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닫는 괄호 하면 더 이상 아래쪽에 나타나지 않죠.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엔터 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8행과 9행 C에 해당하는 것은 대리점이라고 정상으로 출력되고 있죠. 이해가 안 된다면 자,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이 부분의 조건 이 조건의 참인 경우에는 이 값, 이 조건 여기에 거짓인 경우에는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B냐 대리점이냐 이걸 하기 때문에 다시 if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이 값이 참인 경우에 지경, 이 값이 거짓인 경우에 대리점으로 하라고 이렇게 if문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서술형으로 문제지에 지시되어 있는 조건 있죠? 그걸 그대로 여기에 대입해서 이 내용을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이 영어 문장,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찾아서 읽죠? 그런 것처럼 이 내용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우선은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시 반복 연습하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외워지게 될 거예요. 교재에서도 팁으로 if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 설명도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5번 지원금에 해당하는 데이터 수식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I5에서 I12까지를 블럭 설정해 놓고요. 다시 수식 입력줄에 컷을 놓고 이제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좀 긴데요. 역시 내용을 끊어서 보면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함수는 if 함수와 and 함수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사 기간 1, 현재 써 있는 것, 여기 지열에 이 데이터 사용하라는 거죠. 여기에 값이 10 이상이면, 이상이라는 거는 10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험 비용이 체험 비용 1, 이게 5만 이상인 경우에 H열이죠. 지열과 H열 이걸 사용하는데 행사 기간일이 10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체험 비용이 5만 이상인 경우에 이 두 개가 둘 중에 하나만 조건에 맞으면 되는지 또는 행사 기간만 맞아도 되는지 체험 비용만 맞아도 되는지 그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문제지에서 서술형 내용 잘 보면은 행사 기간일이 10 이상이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뭐뭐이면서 무엇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면서는 영어로 and 그리고에 해당하는 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두 개 다 맞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체험 비용의 10%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맞거나 둘 다 맞지 않는 경우 이거는 그 외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체험 비용의 5%를 그렇게 구해서 지원금으로 I 값에 출력해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수를 사용할 때 또 if 함수와 and 함수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면 방금 전에 if 함수는 먼저 구했으니까 and 함수가 어떤 건지만 여러분이 조금 파악을 하면 되겠죠. 교재에선 and 함수와 or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 먼저 봐주고요. 그리고 교재에 써 있는 팁으로 현재 사용해야 될 함수에 대한 것 1, 2, 3번에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설명을 먼저 읽어보고요. 그 함수식 내용을 그 설명처럼 한번 풀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 다시 한번 보도록 해주세요. 먼저 and 함수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equal 한 다음에 and 함수 입력 그리고 여는 괄호까지 입력 그리고 컨트롤 A키 누르거나 fx 이것 눌러주세요. 그러면 and 함수는 인수가 모두 true인 경우에 true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수 현재 두 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클릭하면 더 나타날 수도 있죠. 이 로지컬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모두 true, 참인 경우에 참에 해당하는 true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5행만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행사 기간일이 10 이상인 것 먼저 로지컬 1에 지정해주면 되겠죠. 행사 기간 G5의 값이 10 이상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G5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이상이 되겠죠. 크거나 같다 10 이렇게 입력해줘요. 그럼 이 값이 true니까 결과값도 true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조건도 참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쪽 로지컬 2에 이렇게 놓고요. 체험 비용 1이 5만 이상인지 그러면 H5를 선택해 놓고요. 5만 이상인지를 해야 되니까 H5의 값이 5만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런 식으로 입력해 놓으면 되겠죠. 두 개의 값이 true니까 결과값은 true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다른 거로 해서 펄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and 함수에서는 이 모든 게 true인 경우에 결과가 true가 나온다고 했죠. 현재 하나라도 펄스가 나타나면 최종 결과값은 펄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컨트롤 엔터 키 이렇게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열의 5행의 12행까지 각각 true와 false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럼 이제 이 and 함수는 다시 잘라내기를 해주세요. 이제 if 함수에서 and 함수를 조건으로 사용할 거예요. 먼저 if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 여는 괄호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함수 인수 대상자에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 지정하는 이 인수에서는 and 함수 쓴 걸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이 조건이 true인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죠. 로지컬 테스트에 지정한 이 값, 현재는 5행의 값이죠. 이 두 개 조건, G열과 H열의 이 두 개 조건이 참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원금을 몇 % 해줘야 되죠? 10%를 해줘야 되죠? 어디에 10%를 해주죠? 체험 비용에 10%를 해주죠? 그래서 참인 경우에 value if true 여기에는 HO의 값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곱하기 10%를 입력해줘야 되죠. HO의 값 6만원의 10%인 6천원이 지원금으로 지원된다 해서 여기에는 6천이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이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H5의 값에 5%만 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5%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 키 눌러서 모든 셀에 값을 입력해주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6,000원, 3,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10%와 5% 이걸 구해서 지원금 값이 나타납니다. AND 연산자는 if문의 조건 동시에 두 개를 사용할 때 그리고 두 개 값이 모두 참인 것을 구할 때 AND 연산자 사용하고요. 두 개 값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된다. 그걸 구하고 싶을 때는 AND 연산자가 아닌 OR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엔터키 했을 때 이렇게 닫는 거를 안 보인 경우에는 수식 입력줄 이걸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 상태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닫는 거를 입력했으니까. 그런데 한 줄에 다 보이고 싶다 싶으면 여기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서 컨트롤 엔터키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 1의 일부 기능만 이렇게 작성한 거는 교재에서 제공하는 자동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이 안 돼요. 기출문제 따라하기부터 채점할 수 있는데요. 채점할 때 채점 프로그램은 정답 파일과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을 단순히 비교해서 채점 기준에 맞게 이거는 감점이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는데요. 수식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다. 결과값이 맞는데 조금이라도 다른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 하면은 감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식을 구할 때 이렇게 HO 곱하기 10%가 아닌 0.1이라고 입력할 수도 있겠죠. 여기 5% 같은 경우에는 0.05라고 입력해도 동일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값이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6,000, 3,000, 2,000 이 세 개 위쪽만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컨트롤 엔터 키 눌러볼게요. 이렇게 퍼센트가 아닌 0.1, 0.05 이렇게 입력해도 퍼센트가 동일하게 이렇게 구해져 나타나요. 이런 경우 채점 프로그램에선 감점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런 것은 왜 감점인지 정답 파일과 여러분의 파일 직접 수작업으로 비교해서 결과값이 동일하니까 그리고 if 함수, and 함수 제대로 사용했으니까 감점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함수를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교재의 내용 가지고 완전히 함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검색 사이트를 좀 활용해 주세요. 유튜브에 다른 강의를 활용해도 돼요. 저희 교재는 ITQ 엑셀에 국한되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엑셀 전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조금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엑셀 연산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엑셀 연산자 이렇게 한 후에 검색하면 나타나는 내용들 있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오피스 만든 회사죠. 이런 데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보다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할 수도 있고요. 다른 내용들 보고서 참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엑셀에 만약에 추주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엑셀 추주 이렇게만 입력하고 봐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고요. 또 다른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찾아서 보고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내용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의 도움말을 봐도 돼요. if 함수 여는 괄호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키보드에서 F1 키, 펑션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도움말로 해서 if 함수 나타나고요. end 함수도 다시 닫고 여기서 F1 눌러주면 end 함수 나타나죠.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if 함수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함수, 인수, 대화상자 이건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 보는 것,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것을 검토해서 봤을 때 부정행위처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구글 또는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유튜브에서 함수에 대한 것, 연산자에 대한 것 검토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